안녕하세요. 모건대학교 대학교육혁신단 단장 현승훈입니다. 올해로 대학교육혁신 사업이 3년차가 됐죠.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각 대학들마다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저희 대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업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작은 성과가 있어서 이렇게 오늘 온라인으로 성과 발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저희가 소중하게 준비했던 것들, 여러가지 대학교육 혁신을 위해서 우리가 사업 운영을 했던 부분들을 오늘 발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텐데요. 비록 어려움은 있었지만 저희 대학이 표방하는 어떤 그런 창의적 교육, 그리고 다양성을, 그리고 차이를 인정하는 교육 혁신의 그런 목표에 따라서 운영한 사업 성과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그 따끔한 충고, 의견, 그리고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많은 대학들도 고생하셨겠지만 저희 대학 그 사업 운영을 위해서 애써주신 많은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모건대학교 총장 권혁대입니다. 오늘 포럼을 통해 여러분에게 모건대학의 혁신 성과를 공유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대학은 창의력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성장의 큰 동력이자 경쟁력이 될 것으로 보고 학생의 창의성을 키우는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 왔습니다. 미래형 융합인재 육성을 위해 문화예술, 인문사회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융복합한 교육과정을 운영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변화된 교육 환경에 맞춰 모든 강의실에 실시간 강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온라인 강의에 최적화된 교수법을 개발하였습니다. 우리 대학의 이런 혁신 사례를 공유하는 오늘 포럼이 모든 대학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마중물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포럼에 참석하신 모든 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모건대학교 교양교육 마이크로 디그리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내용은 모건대학교 마이크로 디그리 운영 체계와 교육 효과입니다. 저는 모건대학교 스톡스대학 기초교양학부 강연임입니다. 반갑습니다. 발표의 내용은 모건대학교 마이크로 디그리에 대한 소개와 운영 체계, 그리고 구체적인 운영 사례와 교육적 효과입니다. 급변하는 사회 변화에 따라서 대학에서도 다양한 교육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죠. 지식 기반 사회의 지각 변동으로 인해서 역량 중심의 교육, 융복합 교육, 그리고 창의적 인재 양성, 인성 함양이라고 하는 교육 키워드가 등장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서 저희 모건대학교에서도 새로운 교양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교양 마이크로 디그리 제도인데요. 교양 학점 이수에서 교양 복수 학위 취득으로 연결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 디그리는 사회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다역량 인재 양성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으로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 습득에서 나아가 여러 영역과 조화로운 연합, 상생과 협력에 기반한 대인관계, 그리고 창의적 사고력과 논리적 판단력을 갖춘 인재를 필요로 하고 있죠. 이러한 필요에 발맞추어서 저희가 준비한 마이크로 디그리의 교육 목적은 다음에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다양한 학문 영역을 넘나들며 다전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교육의 코어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 두 번째는 역량 중심으로 유관 학문을 모아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실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유관 학문과의 연계교육 강화로 역량 맞춤형 심화 교육의 활성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이크로 디그리 제도는 따라서 역량 중심의 교육과 분야별 융합 교육을 통해서 교양 복수 학위를 취득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각 MD당 12학점을 이수하게 되면 해당 MD에 이수증이 발급이 되고요. 지정된 MD 안에서 36학점을 이수하게 되면 교양 복수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마이크로 디그리 안에는 교양 MD와 GCP MD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교양 MD는 이미지 플러스 혁신 인재가 갖춰야 할 역량별 교육 과정으로 각 MD 과정 안에서 12학점을 이수하게 되면 그 해당 MD에 이수증이 발급되죠. GCP MD 역시 글로벌 소통 역량 강화 교육 과정으로 해당 MD 안에서 12학점을 이수하게 되면 GCP MD 이수증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교양 MD를 먼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전체 14개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ICT 활용 마스터 과정, 교양 심화 영어 과정, 예술 문화 기획 과정, 창작 뮤지컬 제작 실습 과정 등 역량별로 14개의 교육 과정 MD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본다면 예를 들어서 창작 뮤지컬 제작 실습 과정 MD 안에는 뮤지컬의 이해, 스토리텔링, 무대 위 드라마, 보컬 트레이닝, 장르별 보컬의 실제, 연출 프로젝트, 10분 뮤지컬 만들기라고 하는 7개 교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교과들 안에서 자유롭게 12학점을 이수하면 창작 뮤지컬 제작 실습 과정의 MD 이수증이 발급되는 제도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양 마이크로 디그리에서 준비하고 있는 학사 학위로는 다음에 3가지 종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 콘텐츠 전공의 교양학사, 공공인문융합 전공의 교양학사,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리터러시 전공의 교양학사입니다. 해당 과정에 속하는 MD 3가지를 선택을 하시고 36학점을 이수하면 해당 부분에 교양 복수 학위가 부여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커뮤니케이션 리터러시 전공의 교양학사에서는 교양 심화 영어 과정, 국어 능력 인증 과정, 커뮤니케이션 마스터 코스 과정을 안에서 36학점을 이수하게 되면 커뮤니케이션 리터러시 전공의 교양학사를 취득하는 제도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GCP 마이크로 디그리 안에도 다음에 3가지 MD 과정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북한 글로벌 인재 양성 과정, 일본 글로벌 인재 양성 과정, 중국 글로벌 인재 양성 과정인데요. 해당 과정에서 역시 36학점을 이수하면 동아시아 문화 전공의 교양 학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이크로 디그리의 구체적인 운영 사례입니다. 제가 설명드릴 마이크로 디그리는 커뮤니케이션 마스터 코스 MD입니다. 커뮤니케이션 마스터 코스에서는 의사소통 역량을 기르기 위한 교육 과정으로 발표, 프레젠테이션, 토의 토론 또는 SNS 의사소통 등의 교육 과정이 주가되는 교과로 구성된 마이크로 디그리 과정입니다. 구체적인 교육 목표는 융화적 소통 능력 함양, 조화로운 대인관계 형성, 그리고 비판적 사고력과 창의적 표현력 함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구성 교과로는 기초 교과로 생각하고 표현하는 말하기와 글쓰기, 심화 교과로 발표와 토의, 화법과 언어 예절, 확장 교과로 창의적 글쓰기, 시의 상상과 커뮤니케이션, 세상을 움직이는 IT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기초 교과에 해당하는 생각하고 표현하는 말하기와 글쓰기에서는 사회 현안이나 개인적 또는 사회적 관심사를 말하기와 글쓰기로 연결하여 학습하고 이것을 통해서 타인의 생각을 잘 이해하고 나의 생각을 명확하게 표현할 줄 아는 능력을 함양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심화 교과인 발표와 토의, 화법과 언어 예절에서는 공동체 문화와 관련해서 보편적인 언어 예절, 한국어의 언어 예절을 학습하고 갈등 관리 능력, 그리고 협업 능력을 함양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확장 교과인 창의적 글쓰기, 시의 상상과 커뮤니케이션, 세상을 움직이는 IT에서는 미디어 소통, 문화적 소통, 그리고 ICT 융합기술 분야의 소통에 대해서 학습하고 최종적으로는 미디어 소통 능력, 문화적 소통 능력,
그리고 창의 로봇 소통 능력을 함양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마스터 코스 MD의 교육적 효과라고 한다면 첫째, 타인과의 소통이나 공감 능력을 기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논리적 사고력과 창의적 표현력을 기를 수 있다는 것, 세 번째는 갈등 관리 능력이나 협업 능력을 기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미디어나 ICT 융합 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마스터 코스에서 지향하는 교육의 방향은 따라서 다음에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해와 표현 능력의 함양을 바탕으로 타인에 대한 공감과 배려 능력, 그리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데 도움을 받아서 개인의 자존감이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영향을 입고, 최종적으로는 의사소통 능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문해력과 문식력의 함양을 바탕으로 주제에 대한 이해와 표현 능력, 전공에 대한 이해와 심화 능력의 함양에 도움을 받아서 개인적인 전문성, 그리고 사회성을 확립하는 데 영향을 입고, 마지막으로 전문 심화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 마이크로 디그리에 대한 간단한 사례 발표를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러한 마이크로 제도의 교육적 효과는 다음에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의 범위 또 교육 수혜의 범주를 확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량 중심으로 교과목을 재편하였기 때문에 학생들은 해당 역량을 중심으로 자신의 진로나 전공 학습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단계적인 교과 구성으로 수준별 교육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역량 중심의 카테고리 안에는 기초교과에서 심화 확장된 교과까지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어서 이런 다양한 교과의 수강을 통해서 학생들은 지식 수준이 심화 확장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양한 학사 운영으로 수강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학점제 MD의 운영은 다양한 학사 운영으로 연결시킬 수 있고 학점 이수에서 나아가서 복수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마이크로 디그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모건대학교 교양교육에서 준비한 이미지 플러스 혁신 인재가 갖춰야 될 역량으로는 인성 역량, 소통 역량, 감성 역량, 문제 해결 역량, 그리고 자립 역량입니다.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던 교과목들을 이러한 역량별로 재구조화해서 운영함으로 인해서 학생들은 학점 이수에서 좀 더 확장하여 복수 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MD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학기에 어떤 과목을 들었었지? 이번 학기에는 어떤 과목을 듣지? 라고 하는 수강 신청의 어떤 단절보다는 학기별로 연계하여 지난 학기에 들었었던 수강 교과목을 같은 영역으로 혹은 같은 역량별로 좀 더 확장하고 심화하여 수강 신청하고 학습을 한다면 본인이 원하는 분야의 역량 강화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건대학교에서 새롭게 준비한 마이크로 디그리 제도는 학생들의 역량 강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효율적인 교육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모건대학교 교양교육 마이크로 디그리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초교양학부 최희진 교수입니다. 오늘은 K클래식 창작 공연 수업 사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맡은 수업은 코칭 기반 주제 중심 프로젝트식 수업인데요. K클래식 창작 공연입니다. 오늘 발표는 교과목 개설의 배경과 교과목 개요, 또 운영 세부 계획과 평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수업이 결과적으로 운영됐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K클래식 창작 공연은 우리 대학에서 교수 혁신 사업의 일환으로 교수자 중심의 교육 과정에서 탈피해서 학습자가 자기 주도적인 주제 중심 통합 교육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든 새로운 교육 과정인데요. 학습 선택권 보장을 위해서 일단 교수가 설정한 주제 중심의 통합 교육을 따라서 코칭 기반 주제 중심 교육을 받게 됩니다. 운영 방식은 애초에 코칭 프로젝트를 위해서 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하게 되면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유롭게 자율적인 시간에 따라서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 방법과 또 교육 내용을 함께 모여서 토의하고요. 그걸 바탕으로 결과물을 제출해서 마지막으로 패스 페일로 평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교육 과정은 티칭이 아니라 코칭 기반으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주제를 특히 설정하고 또 스스로 공부하면서 학업 성취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창의적인 문제 해결 학습 역량을 신장시키기 위한 수업이지요. 학기나 학년의 제약이 없이 누구나 언제든지 장소의 제약 없이 교양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제공한 프로젝트형 토픽 러닝 수업입니다. 이 교과목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를 말씀드리면 K클래식 창작 공연은 우선 우리 전통음악, 국악을 현대적으로 재창작하기 위한 공연 프로젝트 수업인데요. 특히 전통음악을 활용해서 보컬이나 연주 등 다양한 형식의 음악에 도전하는 그런 수업이고요. 학생들이 국악의 이해와 감상을 우선 자율적으로 공부하고 학생들이 모여서 어떻게 그 음악을 완성시킬지 그 감성적인 세계를 교류하며 경험하도록 이루어져 있습니다. 30분 이상의 공연으로 최종 결과물이 진행이 되고요. 또 이 공연된 마지막 결과물은 K클래식 창작 공연이라는 이름으로 유튜브에 게시를 할 예정입니다. 본 교육과정은 우리 전통음악에 대한 우수성 그리고 유전인자를 현대에 새롭게 되살려서 우리 고전과 전통에 대한 이해 그리고 새로운 재창조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창의적인 문제와 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21세기형 감수성을 지향하는 그런 창작물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명에서 5명 사이의 소수의 협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개인적인 맞춤형 교육도 이루어지고요. 그 과정에서 기본 이론이라든가 또 코칭, 또 공연에 대한 멘토링, 또 결과물들에 대한 협업 등이 함께 이루어지게 됩니다. K클래식 창작 공연에 대한 운영 세부 계획은 다음과 같이 짜여져 있는데요. 우선 한 학기 동안 자유롭게 학생들이 모여서 팀별 프로젝트를 이룩하기 때문에 특별한 시간과 장소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규율을 정하고 또 팀 활동에 대한 내용과 계획을 활동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제출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나름대로의 규칙을 가지고 이 운영을 하게 됩니다. 교수자는 먼저 이런 프로젝트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 프로젝트의 운영과 방향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게 되고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기본적인 이해와 지식을 가르쳐주기 위해 OCW로 만들어진 온라인 학습을 통해서 기초 이론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 기초 이론은 판소리의 이해나 또 기획서 작성법, 또 스토리텔링의 이해 등을 배우게 되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학생들이 자신들의 프로젝트를 어떤 식으로 기획하고 또 프로젝트를 어떻게 운영하고 스토리텔링을 할지 또 판소리라고 하는 기본적인 우리나라의 전통음악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하는 기본적인 이론을 배우게 됩니다. 사례를 들어서 보여드리면 왼쪽 위에 있는 활동지는 학생들이 기초 이론을 습득한 이후에 코칭을 받게 될 때 앞으로 어떤 걸 하고 싶은지 또 어떤 내용으로 학생들이 모여서 계획을 잡을지 하는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활동지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런 활동지가 학생들과의 모임에서 제공이 되고 학생들은 서로 의논하고 또 그 결과물을 사이버 캠퍼스에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학습으로 이루어지는 세 개의 그 기본적인 이론은 보여드리는 것처럼 판소리의 이해, 스토리텔링의 이해, 기획서 작성법인데요.
1시간 내외로 구성된 이 기본적인 온라인 학습을 하고 혹시 더 알고 싶거나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코칭 시간에 학생들이 질문을 하고 또 응답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완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초 이론을 학습한 다음에 학생들은 뭐 5번에서 10번 이상의 모임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건 학생들이 이제 자율적으로 자신들의 그 역량 강화를 위한 시간을 정하기 나름입니다만 되도록이면 학생들이 규칙적으로 만나서 연습을 하거나 계획을 하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고요. 이런 학생들의 과정에 대한 평가와 그리고 마지막 공연물에 대한 평가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먼저 창작하기 위한 기획과 아이디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고 30% 정도의 평가 비중을 마련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활동 내에서 팀원들의 협력 그리고 또 팀원들의 성실성이나 발전성 등을 함께 보도록 하면서 그 활동 과정과 내용에 대한 평가가 30% 정도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연 결과물에 대한 평가가 30%가 돼 있고요. 또 출석을 성실하게 했는지에 대한 평가가 10% 정도로 비중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K클래식 창작 공연이 사실은 2020년도 2학기에 처음으로 개설된 과목이기도 하고요. 또 그동안에 학생들이 해보지 않은 수업이기 때문에 저나 학생들이나 굉장히 새로운 도전이었는데 그 운영 결과는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일단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만나서 본인들이 어떤 식으로 이 음악 공연을 하게 될지를 짰는데요. 애초에는 국악과 학생들과 재즈 학부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여러 곡을 정하고 그 음악을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해서 나누어서 연습을 할지를 전체적으로 계속 토의하면서 이루어졌고요. 또 처음에는 국악부 학생들과 재즈 작곡 학부 학생들이 따로 이렇게 수강 신청을 해서 별도의 음악이 될 수도 있었지만 학생들이 우리는 같이 한번 모여서 한 팀을 이루어 보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는 바람에 팀원들이 조금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3명에서 5명 사이였던 학생들이 전체 7명의 팀으로 구성이 됐고요. 공연을 위해서 학생들이 악기를 연주하거나 아니면 작곡을 담당하거나 하는 그런 역할 분담을 했는데 그 와중에 본인들에게 조금 부족한 드럼이 객원으로 더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드럼 연주자, 객원 연주자까지 포함해서 총 8명의 학생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는데요. 실제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본인들의 연주를 즐겁게 만들어 나갔지만 여기에 도움을 주는 그 객원 연주자들도 마치 한 팀이 된 것처럼 끝까지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참가해 줬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여기서 드립니다. 학생들이 애초에 기초 이론과 또 저희 코칭 수업을 들어가면서 그때그때 활동했던 내용들 또 역할 분담했던 내용들 그리고 또 자신들이 어떻게 무엇을 더 보완해야 될지를 매주 활동지를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써진 활동지를 학기 말에 모두 다 제출을 하는 것으로 과정에 대한 평가를 받았고요. 활동 계획뿐만 아니라 그 과정 중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나 또는 요구사항 이런 것들을 계속 피드백해 가면서 한 10주 정도의 수업이 이루어졌다고 보입니다. 학생들은 총 10회 이상을 만났고 저도 코칭을 한 5회 정도를 했는데요. 그때마다 학생들은 여러 가지 질문 그리고 본인들이 부족한 점 이런 것들을 깨우쳐가면서 하고 싶은 것들을 굉장히 자율적으로 잘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오히려 제가 학생들에게 배울 점이 많았던 그런 수업이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팀별 자기평가 같은 것들도 같이 이렇게 활동지를 써서 제출을 했습니다. 공연은 저희들이 12월 17일 날 오후 7시에 음대 강의실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이번 학기는
계속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온라인으로 거의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연주를 위해서는 학생들이 또 만나기도 해야 됐어서 그런 점이 조금 더 우려스러웠고 또 걱정도 됐습니다만 학생들이 방역수칙 잘 지켰고요. 또 연주 때도 보컬을 제외한 연주자들이 전부 마스크를 쓰고 그렇게 연주를 진행했습니다. 연주는 K클래식 창작 공연 이 팀 이름에 목고지 팀으로 해서 목고지 팀의 연주라는 제목으로 유튜브에 공연 실황이 올라가져 있고요. 학생들이 이 공연만 한 게 아니라 보시다시피 팜플렛도 만들어서 그 안에 자신들에 대한 소개나 이 음악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을 함께 담았고 또 이 팜플렛을 바탕으로 연주가 진행이 됐습니다. 네, 지금 이 사진은 학생들이 실제 그 음대 강의실에서 공연을 하는 상황인데요. 보컬이 2명이고요. 나머지 이제 6명이 각각 연주를 맡아서 했고 국악을 전공하는 학생이 2명이 있었는데 이 2명의 학생들은 여러 악기를 번갈아 가면서 그 음악에 맞는 연주를 새롭게 편곡하고 또 악기 연주를 번갈아 가면서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곡은 전체 4곡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마지막 이제 목고지 팀이 연주한 공연을 유튜브에 올린 내용을 중심으로 잠깐 감상을 하는 것으로 저의 이 수업사례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K클래식 창작 공연은 우리 고전이나 전통음악을 바탕으로 새롭게 21세기형 현대화 대중화된 어떤 공연을 만들어내는 것을 지향합니다. 학생들에게 음악적 감수성을 일깨우기도 하지만 이런 창작 공연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기획 능력, 그리고 고전에 대한 이해, 그리고 협업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함께 길렀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수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굉장히 즐겁게 자신들만의 공연을 만들어 나갔던 그런 수업이었습니다. 한 3분 정도 이 공연 내용을 감상하시면서 제 발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First things first, I'ma say all the words inside my head. I'm fired up and tired of the way that things have been. Ooh, the way that things have been. Ooh, second thing, second, don't you tell me what you think that I could be. I'm the one at the center, I'm the master of my CEO. Ooh, the master of my CEO. 이상으로 K클래식 창작 공연에 대한 수업 사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모건대학교 대학교육개발원 성과 사례를 발표할 김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대학교육개발원 사례로 교수 지원, 학습 지원, 하이브리드 러닝 지원 체제 구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교육개발원 교수 역량 강화 지원 체계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교수 지원 시스템은 LMS, CMS 강의 콘텐츠 관리 시스템, ELI 시스템이 있고, 티칭 앤 코칭 교수 역량 단계는 역량 지원, 역량 개선, 역량 확산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의 프로그램은 일회성으로 진행되는 단기 프로그램과 한 학기 동안 운영하는 장기 프로그램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역량 지원 단기 프로그램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운영되는 교수법 워크숍 또는 전공이나 단과대학별 교수자의 요구에 따라 개최하는 교수법 특강 및 워크숍인 에듀콜이 있습니다. 역량 지원 장기 프로그램으로는 신임 교수 멘토링이 있습니다. 역량 개선 단기 프로그램으로는 본인의 강의 역량 개선을 위해 강의자의 요청으로 진행하는 강의 촬영 및 컨설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강의 평가 하위자, 즉 강의 평가 3.7 미만 교수자를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에게 강의 컨설팅을 받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강의 평가 하위자 외부 컨설팅의 경우 3.7 미만 교수가 외부 컨설팅을 받지 않을 경우 교수 업적 평가에서 감점을 받는 교수로 규정이 개정되어 강제성을 가진 프로그램입니다. 역량 개선 장기 프로그램은 3명 이상의 교수자가 한 팀으로 운영하는 교수법 연구 모임 만담1과 강의 개선을 위한 교수 연구 모임 만담2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역량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티칭 인증, 혁신 교수법 적용, 수업 사례 공유 등 장단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저희 모건대학교에서는 교수 직급에 따라 일정 시간 교수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직급별 이수 시간을 완료한 교수자를 교무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수 지원 프로그램 중 역량 지원 장기 프로그램인 신임 교수 멘토링을 소개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2020년 2학기 신임 교수 멘토링 프로그램에 멘티로 참여할 신임 교수를 모집하는 안내 홍보물입니다. 신임 교수는 임용 3년 이내 교수이고 이들은 대부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신임 교수자가 프로그램 신청서를 제출하면 저희 대학교육개발원에서 전공 등을 고려하여 멘토와 멘티를 매칭하고 보시는 바와 같이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합니다.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멘토 교수와 멘티 교수는 상견례를 하고 학기 동안 어떤 내용으로 멘토링을 운영할 것인지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학기 중에 한 달에 한 번, 최소 5회 이상의 멘토링 시간을 팀별로 운영하고 멘토 교수가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학기 말에 멘토링 프로그램의 최종 보고회를 열고 있는 사진인데요. 멘토링에 참여한 교수자들이 자신의 활동을 다른 팀과 공유하고 리플렉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신임 멘토링 프로그램의 주요 일정과 내용을 보면 멘토링 프로그램의 주제는 매우 다양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내용은 저희 대학교육개발원에서 예시로 제시한 것이고, 멘토링 주제는 멘토와 멘티 교수님이 함께 상의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내용은 멘토링에 참여한 교수자들이 제출한 주제와 멘토링 일정입니다. 슬기로운 대학생활을 위한 멘토링을 주제로 정하기도 하고, 멘토 멘티 상호작용으로 교수 역량 업하기라고 정하신 팀도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멘토링 활동 장소도 카페나 연구실 등 자유롭고, 멘토링 내용도 학교 생활의 행정 시스템과 학술 연구 지원 사업, 창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수자의 역할, 학생들의 취업과 창업에 대한 교수자의 역할, 원격 수업에서 학생들과 의사소통,
강의 만족도 제고, 교수의 역할과 리더십, 성적 및 시험 관리, 취업 진로 지도 및 학생 상담 등 매우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마지막에 제시된 그림을 보면 이 팀은 7번 정도에 만난 팀인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신임 교수 멘토링 프로그램의 경우 2020년을 보면 1학기에 9팀, 2학기에 11팀이 참여해서 총 20팀 40명이 참여하였고, 신임 교수 멘토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만족도랑 현장 적용도랑 그 참여 성과 부분에서 저희 신임 교수 멘토링의 어떤 성과를 측정하고 있는데요. 신임 교수 멘토링 프로그램의 효과를 보면 멘토 교수의 경우 참여 성과를 만족도보다가 조금 높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멘티 교수는 만족도와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서 얻은 내용에 대한 현장 적용도가 거의 비슷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멘토의 참여 성과는 100점 만점으로 볼 때 약 한 91점, 만족도는 90점 정도이고요. 멘티의 만족도는 93.4, 현장 적용도는 92.9점으로 나타나 멘티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신임 교수 멘토링 프로그램이 신임 교수에게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다라고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교수 역량 지원 장기 프로그램인 신임 교수 멘토링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학생 지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학생 지원의 경우 학생들을 성적에 따라서 4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이 학생들의 적응과 성공을 지원하는 학생 성공 지향 러닝 큐레이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닝 큐레이션 시스템은 위험군, 저희가 보통 학사 경고자로 구분하는 성적 1.5 미만, 그 다음 위험 경계군 1.5 이상 2.5 미만, 안정군 2.5 이상 3.5 미만, 우수군 3.5 이상, 이렇게 4개의 군으로 나누어 학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러닝 큐레이션 시스템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4개의 군으로 나눈 위험 경계군, 안정군, 우수군으로 구분해서 지원하는 학생 성공 지향 러닝 큐레이션 시스템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들을 지원하는 각각의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1.5 미만 위험군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단기 프로그램으로는 학생 동기유발 워크숍, 장기 프로그램으로는 학습 코칭, 열정 프로그램의 멘티로 참여할 수 있고 우수군 학생들에게는 M학습 리더, 열정 프로그램의 멘토 등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러닝 큐레이션 시스템 학생 지원 프로그램 중에 모든 학생들, 특히 안정군과 우수군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는 동고동락 프로그램을 소개하겠습니다. 동고동락 프로그램은 학생 주도의 학습활동,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진행은 다른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신청서를 받고 심사를 거쳐서 프로그램에 대한 OT를 진행하는데요. 2020년의 경우 비대면으로 OT를 진행하였고 자기주도 학습활동은 학생들 자치적으로 대면 혹은 비대면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진행하는 학습 활동은 온라인 관리 프로그램에 학생들이 업데이트를 하고 저희 대교원에서 연구원과 조교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진행하는 학습 활동을 온라인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였습니다. 10회기의 학생 활동이 끝나면 학생들은 팀별로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고 최종 보고서는 심사를 거쳐서 우수팀을 선정해서 최종 보고회 시간에 발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최종 보고회가 끝난 후에 함께 촬영한 사진인데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2020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과 비대면 동시에 최종 보고회를 실시하였고 동고동락 우수팀으로 선정된 학생들 중에 발표자들 일부만 현장에 나와서 진행했고 저희가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이렇게 기념사진을 촬영하였습니다. 네. 동고동락의 성과를 보면 동고동락 참여 인원은 1학기에 30팀 130명, 2학기에 49팀 181명이 참여하였고 참여 학생의 성적과 자기주도 학습 역량을 보면 2019년 성적 향상 정도는 전체 학생의 한 58% 정도였는데 2020년도에 참여한 학생 중에는 65.85%가 성적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주도 학습 역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전사후 검사를 진행하는데요. 7점 척도로 측정을 했을 때 사전 검사에서 5.35점, 사후 검사에서 5.71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100점으로 환산하면 자기주도 학습 역량이 76.4점에서 81.6점으로 향상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성과로 보고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참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셀프 리포트 형식으로 자기주도 학습 역량의 향상 정도를 측정하였지만 이렇게 76점에서 81점으로 향상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 있는 성과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학습 지원 프로그램 중에 위험군과 위험경계군 학생들이 참여하는 학습 코칭 프로그램의 성과를 살펴보면 해당 학생들이 신청서를 내고 코칭을 위한 검사를 진행합니다. 코칭을 위한 검사는 UNI나 MLST와 같은 표준화된 검사지를 사용하고요. 검사 결과를 근거로 해서 3회 이상 전문가가 개별 코칭을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물론 이번 학기는 비대면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의 경우에 참여한 학생이 직전 학기 대비해서 성적 향상 정도에 따라서 시상금을 차등 지원받게 됩니다. 이번 학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비대면으로 코칭을 진행하였습니다. 성과 측면을 보면 112명이 참여하였고요. 참여 학생 중에 81.48%의 학생이 성적이 향상되었습니다. 만족도는 7점 척도로 저희가 측정을 했을 때 6.46점으로 100점으로 환산하면 92.3점 정도로 분석이 되어 참여 학생의 만족도도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 대학교육개발원에서 수준별 학생 지원 결과 성적 향상도를 위험군, 위험경계군, 안정군, 우수군으로 나누어서 분석한 결과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위험군, 즉 1.5 미만 학생들의 성적 향상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에 위험경계군, 안정군, 우수군 순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런 결과를 볼 때 수준별로 학생을 지원하는 러닝 큐레이션 시스템이 성과를 낸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이브리드 러닝 지원체제 구축건인데요. 하이브리드 러닝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2020년도 학기에는 등교 제한 조치가 취해지기도 하고 강의실에 입장할 수 있는 인원을 30% 또는 40% 이내로 제한하는 조치들이 취해지기도 했는데요. 저희 모건대학교에서는 이런 상황에서도 교육의 질을 유지하면서 학생들의 수업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러닝 지원 체제를 모든 강의실에 구축하였습니다. 즉 강의실에서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과 여건상 강의실 외의 공간에서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들 혹은 30%
40%의 제한 조치로 인해서 강의실 입장 인원이 제한되었을 때 또 모든 학생들의 수업 참여가 가능한 하이브리드 러닝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하이브리드 러닝 강의실에는 태블릿, 웹캠, 판서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터치펜 등의 기자재를 세팅하였습니다. 강의자가 강의실에서 학생들과 함께 수업하는 모습입니다. 저희 모건대학교 대학교육개발원에서는 강의실에 하이브리드 러닝 지원 체제를 구축한 후에 강의실에서 사용 방법, 학생들이 하이브리드 러닝에 참여하는 방법 등을 안내하였고요. 하이브리드 러닝 운영을 위한 강의 매뉴얼을 만들어서 배포하였습니다. 교수자는 강의실에서 팀즈와 판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강의하였고요. 일부 학생은 강의실에서 수업에 참여하고 일부 학생은 그 외의 장소에서 강의에 참여하는 하이브리드 러닝을 진행하였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앞쪽에는 학생들이 앉아서 강의실에서 수강을 하고 그 다음에 일부 학생들은 가정이나 그 이외의 장소에서 강의를 수강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수학, 쓰는 게 많은 풀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수학이나 실기, 실험 등이 많은 학과에서는 하이브리드 러닝이 지원되는 강의실 사용이 굉장히 활발하였고 2021년도 1학기에도 활발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모건대학은 하이브리드 러닝 지원 체제 구축으로 앞으로 강의실 입장 인원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건대학교 대학교육개발원에서 실시한 교수 지원, 학습 지원, 하이브리드 러닝 지원 체제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RGB 발전소 멘토링 프로그램 메이킹 상상에 참여했던 전정무학과 반충기라고 합니다. 학과에서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서 홍보를 하게 돼가지고 교양을 함께 듣다가 친해진 하구와 이번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을 때 뜻이 맞아가지고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같은 학과 친구들과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하고 있었는데 인공지능을 만드는 데 있어서 빠질 수 없는 데이터 수집 과정을 위해 고민하던 중에 3D 프린터 기술을 사용해서 좀 더 환경을 잘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3D 프린터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남에게 가르치기엔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이번에 실감했습니다. 멘토로 활동할 때 항상 느끼는 거지만 멘토링에서 가장 큰 수혜자는 멘토인 것 같습니다. 팀원 개개인이 강의와 과제들로 인해 시간을 맞추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빅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에 대해 공부를 하다가 나온 주제로 이 해당 페스티벌에 참여하는데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데이터의 수집과 함께 수집된 데이터의 전처리 과정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3D 프린터와 여타 다양한 기자재들을 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번에 참여하면서 3D 프린터의 잠재력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3D 프린터로 이번보다 조금 더 개선되고 실용적인 디자인을 창출해내고 싶습니다. 저는 3D 프린터를 주로 사용했지만 이것 말고도 영상 촬영이나 작품 제작 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자재들이 많아서 눈이 갔습니다. 강의에 집중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기자재들을 적절하게 대여하여 사용하는 것도 학교에서 얻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모건대학교 대학교 혁신단 성과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저희 모건대학교 대학교 혁신단은 맞춤형 교육, 창의성 교육, 그리고 차별화된 교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모건대학교 대학교 혁신단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